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은 갈 곳이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설 명절을 앞두고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이 임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항복을 받았네요. 러시아 푸틴이 달러 결제망에 복귀하겠다고 타전을 했고요.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포괄적 경제 동맹을 제안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 사에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 같이 때려잡자 뭐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이제 중국을 때려잡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 깔린 한국 무기에 겁이 질려버린 푸틴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트럼프 살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지지를 쳤습니다. 항복을 친 겁니다. 그리고 푸틴이 지금 남북한 통일에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도적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뭐 쌀이나 이런 게 들어가려면 일단은 통신이 돼야 될 거고요. 공항, 항만 개방해야 될 거고, 통신 개방해야 될 거고, 금융도 개방을 해야 될 겁니다. 뭐 금융을 개방해야지 뭐 우체국도 뭐 우편도 서로 개방하고 뭐 그렇게 서서히 될 겁니다. 지금 미 의회가요 주북 미군을 배치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주한 미군이 북한에 올라가서 평양에 주둔하고 주북 미군으로 지금 성격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전자권 이양하겠습니다, 제 임기 안에 전자권 이양하겠습니다 하니까 미국에서 그래 니 전자권 이양해라 그러고 저기 북한 맡아라 했는데, 미군이 북한에 올라가 버리면은 전자권 이양이 의미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이가 기싸대기를 한 방 맞은 건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이 8,300톤짜리 핵잠수함을 건조를 할 거다. 뭐 그러는데 수중 배수량으로 하면 거의 한 10,000톤 가까이 됩니다. 버지니아급 최신형 버지니아급 잠수함이 한 10,000톤 되는데, 지금 그 정도 되는 거를 한국이 건조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미국의 CIA가 그 해외 언론에다가 그냥 흘려버리는 거겠죠. 한국 보고 이제 앞으로 8,300톤짜리 그 핵잠수함 지으라고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재명이 제가 하겠죠. 야이 리짜밍 야이 개 X야 하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재명이하고 이간질 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찬이가 베트남의 남북 정상회담 협의차 갔다가 거기서 작살났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애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이해찬을 제껴버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니 저 이재명이가 리짜밍이가 우리 보고 뭐 정상회담 하자고 하는데, 아이 저희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야 되는데 아이 잡놈의 새끼가 여기 와가지고 껍적거려서 저희가 청소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미국에서 슬슬 뭐 정보가 흘러나오네요. 북한 애들이 작업을 친 건지, 뭐 미국이 작업 친 건지, 뭐 베트남 애들이 작업을 친 건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겁에 질렸습니다. 왜 겁에 질렸냐면은 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횡설수설하고 있고 얼굴에 하얗게 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머리에 땜빵도 나오고 얼굴에 질려가지고 무슨 경극 배우처럼 얼굴에 분을 바르고 다니는 것 같은데, 분을 바른 건지 얼굴이 그래 질려버린 건지 지금 얼굴이 하얗게 다닙니다. 꼭 귀신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누렇게 뜨니까는 이 이제 화장을 짙게 한다고 뭐 누가 그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자, 김어준이가 돈 받는 가짜 친명이 있다 이렇게 질러버렸네요. 그리고 개딸들이 김어준이 공격하고, 김어준 쪽에서는 야 이재명이 탄핵시키자 그러고 있고, 내전이 지금 민주당의 내전이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재명한테 전쟁을 선포했고요. 조국이가 전북지사를, 이 민주당입니다,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 이 새끼들은 전부 다 내란이야.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이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모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사도 바울처럼 될 수도 있을 거고, 모세처럼 될 수도 있을 거고, 통일 대통령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러시아 찬양하고 북한 돈 갖다 바치고 북한에 돈 갖다 바치고 중국 시진핑한테 쎄쎄하고 개처럼 뭐 비굴하게 굴고 러시아 찬양하고 이란 찬양하고 저기 마두로 찬양하고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이재명이를 개 취급하고 있고요. 시진핑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중국에 내전 터져가지고 좀 개작살 났고 그러고 이제 마두로는 잡혀가가지고 지금 뭐 부정선거 한국에서 부정선거 행거 뭐 이런 것들 싸그리 다 불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유 우리 뭐 중국 때려잡으러 갑시다 뭐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럼 뭐 이재명이도 때려잡으러 오는 거지 뭐 그리고 북한은 지금 트럼프한테 붙어버렸고 이란도 개작살 났고 이재명이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겁에 질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뭐 하던 그런 로마의 관리였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나이 40에 젊었을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했는데 나이 80에 힘 다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할 때 지팡이 짚고 겨우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누명 씌워가지고 탄핵시키고 뭐 구속하고 뭐 국정원 직원들 한 200명은 감옥에 쳐놓고 검찰총장 할 때도 뭐 대법관들 47가지 혐의 뒤집어 씌워 감옥에 쳐놓고 막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간첩이라고 해도 뭐 할 말 없고 문재인이가 북한 간첩인데 그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으면은 뭐 할 말 없죠.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비상계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저렇게 됐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가 지금 점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저게 뒤집어져 가지고 한국의 여당 야당의 부정선거 관련 세력들 얘들이 전부 다 숙청이 되면서 한국의 종북 주사파 친중 간첩들 얘들이 100에서 200만 명이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힘 다 빠지고 권력 다 빠지고 권력 있을 때는 뭐 제대로 못했는데 권력 다 빠지고 감옥 가가지고 지금 뭐 몇 개월째 그 찬 데서 그래 고생하고 성경책 보고 맨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권력 다 빠졌는데 통일 대통령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구출해내고 제2의 광개토 대왕 되고 뭐 그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영웅의 이 삶이 참 파란만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설명절 연휴고 하니까요. 우리 즐거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이 만나러 가는데 시진핑이 죽었나 살았나 4월 달까지 살아있겠습니까? 뭐 아마도 항복 문서에 서명을 받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우리가 접수한다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즐거운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우리가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해 주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콘서트,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대북 단파 라디오 주파수를 해외에서 사가지고 대북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의 소식, 북한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매주 화요일 월수금 세 번을 밤 11시에
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지나간 방송은 모두 지금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7, 8년 됐네요. 한 8년 됐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방송 좀 지켜주시고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운동하고 대국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난 7, 8년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일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러 결제 시스템의 복귀를 타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경제 협력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코너에 물린 러시아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탈달러 정책 폐기하겠다. 이거는 이제 뭐 브릭스 안 하겠다는 거죠. 브릭스 왜냐면 뭐 중남미 국가들 모아가지고 브릭스 어떻게 해보자 이건데 아니 중남미 전부 다 그 부정성 마두로 잡혀가가지고 부정성 그 커넥션이 다 끊어지고 마약 커넥션이 끊어지고 하면서 지금 중남미가 반미 정권들이 전부 박살나면서 친미 정권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아예 우리 베네수엘라산 그 에너지 사겠다, 러시아산 뭐 기름 가스 안 사겠다고 그렇게 손 털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란은 이제 박살났죠. 그 중국 완전히 박살났고, 그러면은 브릭스가 무슨 그 있으면 브릭스에 있는 새끼들 싸그리 다 박살났는데, 그러니까 아유 우리 브릭스 안 해요. 탈달러 정책 폐기하고 미국 달러 결제 시스템에 복귀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러시아 외환 시장이 안정화되고요. 달러 기축통화 패권이 이제 인정이 되겠고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원자재를 러시아의 에너지와 원자재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자. 리튬구리, 니켈 뿐만 아니라 히토류를 공동으로 개발합시다. 지금 이래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현대화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해달라.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제조업에 참여해달라. 문 개방하겠다. 그러고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 기업들한테 보상하고 재진입할 때 우대 조건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유 손잡고 중국 죽이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시진핑이 뭐가지 땁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남북 통일 또 그 푸틴이 찬성하는 거죠. 왜냐면 남북 통일하면은 한국에다가 러시아 그 가스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도 끝났고 리짜미도 끝났고 시진핑이도 끝났고 다 심하게 된 겁니다. 짜이젠 사유나라 돼버린 겁니다. 자, 지금 유럽이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석유 전면 차단하겠다고 했고 에너지 독립을 로드맵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산 제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50%에서 18% 인하를 했는데 모디 총리가 아유 러시아산 석유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네수엘라산 미국산 가스 에너지 살게요. 뭐 지금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인하됐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해군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선적한 유령 선박들을 전 세계 바다에서 이게 한 1000여 척 되는데 전부 다 가가지고 다 납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돈줄을 말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과 인도는 미 해군이 러시아 유령 선박들을 납포해가지고 어차피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니까 마지못해가지고 미국에 백기통하면서 유럽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아예 안 사겠다. 그랬고 인도는 아유 뭐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살게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 나라가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아유 저 베네수엘라산 에너지 사겠습니다. 그렇게 대가리 숙인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50에서 18% 떨어진 거고 러시아는 원유 및 가스 판매가 안 되면요 그 밸브로 잠궈야 합니다. 근데 한 번 잠그면요 그게 굳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굳어서 못 써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를 못 잠그고 이 계속 흘려내 보내면서 불 질러가지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가스전 불로 태우잖아. 그 원유 막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유전 유럽 이제 뭐 이라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유전 막 태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면 잠금은 영원히 못 쓰거든. 그러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 짓을 합니까? 러시아는 지금 100만 명 이상 전쟁으로 젊은 애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슬라브족 애들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저기 소수민족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에 보내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소수민족 사람들이 이제 야 우리 독립하겠다 반란을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100만 명 가량이 사망 실종 부상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그 지금 실종 그러니까 포탄 맞아가지고 사람이 갈갈기 찢어져 가지고 실종된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는 소송 걸고 그런데요. 저희가 러시아에도 정보망이 있어가지고 계속 소식을 듣는데 제가 작년 7월 달에도 러시아 다녀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100만 명 이상 뭐 죽거나 실종되거나 사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극동 러시아 쪽은 중국에 완전히 잠식이 됐습니다. 중국 전역이 러시아 전역이 중국 기업들한테 경제가 완전히 이제 잠식이 돼버렸고 전쟁은 러시아가 하는데 돈은 중국이 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극동 러시아는 중국의 식민지로 이미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 더 해본들 이게 답이 없지. 그것도 그렇고요. 기존 나토군의 무기 체계는요. 구소련산, 독일산, 미국산 등 짬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성능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럼 무전기도 틀리고 하니까 합동 작전, 합동 교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나토라 해도 힘이 없었다고. 근데 러시아산 무기들을 전부 이제 고철이었고 독일산 뭐 전차, 미국산 전차는 동유럽과 북유럽의 라스푸티차 그 뻘밭 있죠. 뻘밭에 푹푹 빠져가지고 기동불능이었다고. 그리고 뭐 그 독일산 자주포 그것도 뭐 성능이 그렇게 좋게 뭐 말은 엄청 좋다 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그 라스푸티차에 빠져가지고 기동도 안 되고 뭐 포탄 뭐 하여튼 뭐 계속 탄 걸림 뭐 등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유 저 유럽 저 새끼들 저거 아무것도 없어 확 그냥 까버릴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K2 전차를 중무장을 하는데 K2 전차는 가벼워가지고요. 라스푸티차에도 그냥 다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고 4.1m까지 하천을 수중도하고 영하 30도 밑으로 떨어져도 시동이 잘 걸립니다. 잘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K9 자주포, 뭐 천무, 포탄 공장, 뭐 그 우리나라 전투기 공장도 폴란드에 건설되고 천무가 사거리 지금 처음에는 290km짜리가 들어갔다가 500km짜리가 추가로 배치되자 모스크바가 지금 겁에 질려버린 겁니다. 폴란드한테 여차하면 폴란드가 그 밀고 올라가가지고 모스크바 점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모스크바 지금 러시아가 뭐 군사력이 지금 다 박살났거든. 그러니까 지금 동유럽하고 북유럽이 한국군 무기로 통일이 되니까요. 합동작전, 합동교전 능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폴란드에서 이 폴란드 끝단에서 모스크바까지가 970km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800km인데 지금 최근에 노르웨이는 미국 하이마스 대신 천무 다연장포를 선택했는데요. 사거리 500km급 탄도탄이 지금 제공이 됐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가 포하고 이제 포탄이 동유럽과 북유럽에 대량 배치되고 폴란드에 건설 중인 포탄 공장에서 사거리 500km급 탄도탄이 대량 생산되면은 러시아는 제2의 도시인 상테페부르크가 박살나고 모스크바 앞까지가 모두 초토화됩니다. 벨라루시 전부 초토화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겁에 질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K9 공장이 루마니아에 건설 중인데 루마니아에서도 사거리 500km급 천무가 배치되면 러시아가 지난 4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차지했던 뭐 하르키우부터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동쪽 연안 지역 여기 섬들 여기가 전부 다 융단 폭격 대상이 됩니다. 러시아가 지난 4년 동안 헛고생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은요. 사거리 300km급 이상의 미사일의 수출을 탄도미사일의 수출을 금지한 MTCR 협약에 묶여가지고 사거리 500km급 탄도미사일은 원래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천무는 사거리가 300km급짜리 탄도미사일이 있어도 수출형은 10km를 낮춰가지고 그 MTCR 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렇게 수출 제한 그 MTCR 규정이 300km 이상 넘어가면 수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10km 다운시켜가지고 290km짜리 미사일을 수출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열받으니까 한국한테 야 MTCR 협약 면제해 줄 테니까 그냥 야 500km짜리 미사일 유럽에 갖다 깔아. 그러니까는 500km짜리가 노르웨이 들어가고 노르웨이 들어가면은 저기 뭡니까 폴란드에 깔리고 북유럽에 깔리고 뭐 루마니아에 안 깔리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러시아가 이 작업한 게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 된다.
그 포탄도 뭐 저기 폴란드에서 생산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량전 되겠죠. 그 지금 현재 폴란드에서 건설 중인 카이 전투기 공장에서 작전 반경이 약 1,300km인 KF-21을 대량 생산해 가지고 배치할 경우에는 모스크바는요 폴란드 공군한테 초토화됩니다. 기존의 나토군은 미국, 구소련, 독일 등 무기 성능이 짬뽕돼서 합동 교정 능력이 없어서나 이제 동유럽과 북유럽이 한국산 전투기, 한국산 뭐 방공 미사일, 뭐 전차 자주포, 뭐 다연장포 이런 걸 쫙 이렇게 그 무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합동 작전이 되겠죠. 한국군 무기를 통일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첨단 센서,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로 첨단 전투기 생산, 첨단 전차, 뭐 무기, 첨단 무기 생산에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동유럽과 북유럽은 폴란드에서 생산된 그런 각종 무기들을 공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군사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역이 중국산 싸구려 제품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자 러시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야 여기가 쓰레기장이야. 야 전쟁 빨리 안 끝내면은 우리가 너 심판하겠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산 물건 쓰레기잖아. 지금 쓰레기 돈 주고 사가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러시아 전역이 중국 기업들한테 이미 잠식당했고요. 특히 극동 러시아 지역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입국해가지고 타이가의 그 살림을 무단으로 벌목해가는 등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당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러시아는 극동 러시아를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고 중국이 또 러시아의 원유를 완전히 헐값에 후려쳐가지고 그냥 거저 가져가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러시아가 중국한테 판매 안 해. 이 새끼야 꺼져. 뭐 그런 적도 있어요. 별로 감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야 뭐 돈 떨어지고 뭐 저기 전쟁 더 길어지면은 돈 떨어지고 국민들 들고 일어나고 뭐 중국한테 뭐 영토 다 뺏길 것 같고 그러고 뭐 폴란드나 저 동유럽 북유럽이 한국산 무기 들고 그냥 덤비면은 야 이거 모스크바가 점령당할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뜨거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4월 방중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제재를 풀어줬습니다. 그 면제를 승인해줬다고. 그리고 스타링크가 작년 12월 초부터 한국에 공식 상륙을 했고요. 이게 뭡니까? 북한 열리면 북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무기 및 병력을 지원한 대가로 30조 원을 요구했으나 북한산 미사일, 포탄 등이 대부분 불발탄이고 뭐 안 터지죠. 엉뚱하게 날아가고 그러니까 푸틴은 약 한 1조 원 정도만 던져주고 뭐 꺼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북한에는 미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북한에 지금 들락달락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링크가 2025년 12월 4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첫째 주 중국 방문 일정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면제했는데 배고픈 김정은은 푸틴한테 뭐 실망하고 중국은 내전 터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트럼프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짜밍이가 이해찬이 보내가지고 야 북한하고 좀 정상회담 하자 우리 뭐 좀 퍼줄게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 김정은이는 스위스 유학파입니다. 스위스 유학파가 봤을 때 리짜임이 저 금정고시 나와가지고 자기 그 아버지 같은 형님 그 저기 어디 정신병원에 쳐놓고 뭐 형수한테 쌍욕하고 그런 거 하면 저건 사람 새끼 아닌데 저 사람 새끼 아닌가 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트럼프하고 놀고 싶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놀기 위해 가지고 그 이해찬이를 제거해 버리고 아유 저 이해찬 이제 리짜이밍이가 접촉해 왔는데 우리가 알아서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선물로 던졌다는 분석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뭐라나 이 이해찬이를 이 번제를 들었다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제물로 바쳤다 하는 그런 분석이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쌀이고 뭐고 들어가려면 일단은 배가 들어가야겠죠. 배가 들어가고 공항이 열려야 되고요. 항만이 개방돼야 되고 공항 개방돼야 되고 일단 통신이 개방돼야겠죠. 팩스 개방되고 우편 개방돼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인터넷 개방돼야 될 거고 스타링크가 이제 북한에 설치되겠죠. 또 금융이 개방돼야 될 거고 서서히 이제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재명이가 임기 내 전시작전권은 뭐 전환하겠다 하니까 미국에서 그래 알았어
이제 한국이 이재명이가 북한 막아야 돼. 전시작전권 줄게. 그러면서 이제 핵잠수함 빨리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임기 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겠다고 하자 지금 미국에서는 주북 미군의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한테 전작권을 줄 테니까 북한을 한국에 맡고 국방비 정액하고 그 대신에 핵잠수함 빨리 건조하자 했는데 주북 미군이 생기면은 주북 미군, 주한 미군 그래 되면은 전작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통일돼 버리는데. 그 이제 주한 미군 병력 일부가 북한에 주둔하게 되면요, 미국은 주한 미군과 주북 미군을 운영하게 되고 이재명은 병신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통수 맞은 거지. 주북 미군이 북한에서 남한내 간첩 명단을 입수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그 한미연합 사령관한테 넘겨주면 지금부터 전시입니다 하고 넘겨줘 버리면요, 한미연합 사령관이 유엔 사령관이 남북한을 통치하게 되고요.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서 남한내 간첩 세력을 일망타진해가지고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전시에는요, 간첩죄 같은 경우는 단심으로 그냥 끝납니다.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무기징역까지는 단심이야. 사형은 3심 가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 미국이 먼저 손 내밀었다. 콧대 없다. 미 국무부 한국의 핵잠수함 빨리 협의하자고 지금 요청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 출처는 이거 체리투브라는 그 군사 채널인데, 지금 외신에서는 한국이 2028년부터 8,3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거 어젠가 올라왔던데, 한국형 차기 잠수함 모형 아주 미끈하게 잘 빠졌죠. 저게 작년 부산의 아덱스에서 공개된 모델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한국형 차기 잠수함 모형이다, 뭐 그렇게 그냥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 의회가 6월 23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금융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 국무부에서는 한국에게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빨리 논의하자고 재촉을 합니다. 이재명이가 한국이 북한을 막고 전시작전권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속임수죠. 그렇게 오케이 전작권 넘겨줄게 해놓고 네 소원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야, 한국 해군이 대형 핵잠수함 빨리 해야지. 대량 건조해가지고 중국 해군하고 러시아 해군을 저기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우리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의 핵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우리도 핵잠수함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하자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해줄게. 응? 빨리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재명이 그냥 실컷 놀려먹고는 핵잠수함만 한국한테 빨리 건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해군, 러시아 해군 견제하라는 거죠. 한미 간 핵잠수함 건조 논의가 빨라지면요, 중국이 이재명을 손보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차도살인 하는 겁니다. 중국 지령받는 뭐 전농, 뭐 민노총 이런 애들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이 탄핵시키고 여론 흔들어 제끼고 뭐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 정보국이 해외 외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이 2028년부터 8,300톤급 핵잠수함을 건조한다 하고 계속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작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해외 외신에서 그래 흘러나온다고. 그거 뭡니까? 그 미국이 선무 작업하는 거지. 한국하고 미국하고 8,300톤급 그런 핵잠수함 하기로 했어. 중국 너희 보고 있나? 그러면 중국이 뚜껑 열리가 이재명이 칼빵 놓겠습니까? 안 놓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차도살인 하는 거예요. 차도살인. 그런 게 공작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저렇게 길쭉하게 잘 생겼죠. 잘 미끈하게 잘 빠졌죠. 그런데 작년에 아덱스에서 공개된 한국형 차기 잠수함 모형을 보면은 버지니아급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거 보면. 근데 지금 버지니아급 최신형은요, 수중 배수량이 1,2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의 예전 모델은 그 버지니아급이 이제 7,900톤급이었는데 수중 배수량이 7,900톤, 8,000톤 되는데, 이제는 최신형은 이제 1,200톤까지 수중 배수량이 늘었대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구형 버지니아급은
수직 발사관이 12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4,000톤급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이 10개인데 얘들은 12개였대. 그런데 지금 신형 신형 이 잠수함 미국의 핵잠수함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이 뭐 몇 개로 늘어났다는 거는 없어. 뭐 한 14개나 뭐 16개나 뭐 그래 되지 않을까 하는데 뭐 한 3,000톤 한 2,000톤 정도 늘었으니까. 근데 토마호크 미사일을 40발을 탑재한대요. 그리고 4개의 어뢰 발사관에서 총 25발의 어뢰를 탑재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미 신형 버지니아급 핵잠수함하고 비슷할 것 같으니까 한국도 장거리 한국산 뭐 현무 뭐 쓰리 뭐 이런 뭐 사거리 1,500km 뭐 혹은 3,000km짜리 그런 미사일을 40발 탑재하고 뭐 어뢰 한 25발 탑재하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했고 민간 우라늄 농축 재처리도 지지한다 했는데 미국은 쿠팡 사태와 별도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건조될 것이라고 했으나 미국 학자들은 필리 조선소에는 핵잠수함 건조용 도크가 없기 때문에 그거 건설하고 시설 다 완비하고 핵잠수함을 건설하려면 20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재명 정권을 바꾸고 나가지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가지고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주입하게끔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금방 핵잠수함 만드는데 뭐 미국에서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지. 그리고 미국은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수함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뭐 생각하는 거 보니까는 상선용 소형 모듈 원전을 탑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026년부터 현대중공업이 원자력 추진 선박을 만든다. 그런 지금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농축 20% 미만의 농축을 한 그 우라늄 그 에너지를 뭐 쓴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에 한 번꼴로 그 배를 중간에 탁 저렇게 토막 내 가지고 잘라 가지고 무를 탁 이렇게 썰듯이 토막 내 가지고 안에 있는 뭐 연료 바꾸고 핵잠수함의 그 첨단 전자장비 다 바꾸고 해야 되니까 저거 작업하는데 뭐 한 1, 2년 이상 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농축 우라늄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을 갖다가 이 핵잠수함에도 쓰고 그 상선에도 쓰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이 미국의 핵연료 및 서비스 공급사인 센트루스 에너지가 오하이오의 우라늄 농축 시설 증설에 한국 수력 원자력 여기가 이제 원전 만드는 회사죠. 포스코 인터에게 이 우라늄 농축 시설 증설 공사를 맡겼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이거 극비 시설 공사를 한국의 원전 기업들한테 공사를 맡긴 거예요. 이 미 연방 자금 지원 결정에 따라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 이 작업을 한국 업체들이 가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미국 원자력위원회 승인받은 유일한 회사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허가를 취득을 했고요. 한수원, 포스코 인터 그리고 센트루스 에너지 이 세 회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건설하게 되고 핵 재처리 시설도 건설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될 건데 이 회사의 통제를 받겠죠. 그래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는 미 합작사가요. 히토류 원석을 채취하면은 미국에다가 대규모 히토류 가공 단지 및 연구 자석 생산 단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히토류도 생산하고 연구 자석도 생산을 한대요. 그 지금 포스코가 꿀뚝에 그 시꺼먼 연기 있죠. 그거를 3,000톤인가를 걷어가지고 거기서 인공 흑연을 추출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류보다 성능이 3배 이상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미국 업체가 야
그 히토류 원석은 우리가 알아서 구해 올 테니까 한국의 포스코 인터야 너희는 여기다 그 생산 단지 만들고 히토류 가공 너희가 기술이 좋으니까 오염 안 나게 잘 만들고 하니까는 그 연구 자석도 좀 만들고 히토류 좀 만들어라. 재료는 우리가 구해 올게. 너희는 여기서 기술로 좀 어떻게 좀 잘 해봐라. 그렇게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저 포스코 인터가 저기 뭐 인공흑역이나 흑토류, 히토류 생산하면 이제 한국도 수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알래스카 북부 유전에서 이제 알래스카 남부 앵커리지 항구까지 건설해 가지고 이 가스를 20년간 100만 톤 규모의 가스를 이제 사 가지고 온대요. 근데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철강을 전부 전량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3일 열릴 쿠팡 청문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미국 기업 업무방해, 미국인 대표에 대한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이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는지를 비공개 심사를 합니다. 당연히 위반했고요.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에 대한 금융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청문회 이후 미국의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국 주식에 일제히 팔아치우고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폭등, 주가 하락, 한국 경제 아비규환, 뭐 이재명 등 금융 제재 들어갈 거고 당선 무효되고 대북 송금 뭐 관타나무 끌려가고 이재명이는 미국 민주당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할 거고 뭐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 거고 뭐 그런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야 지금 미국에 원전 500조 원치 지어야 되는데 야 관세 다 없애줄 테니까 한국 원전 제품 관세 없애줄 테니까 원전 지어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 지금 이재명이 제거하는 거하고 별도로 한국에 한미 핵잠수함 만들고 뭐 한국이 핵 재처리 하는 거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만드는 거를 지원해주고 있다. 누구 때리라고? 중국, 러시아 때리라고. 자, 미국 쪽에서는 예찬이가 아픈 몸을 이끌고 베트남에 간 것이 북한 적 인사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갔으나 트럼프 쪽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북한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예찬이를 제거했으면 이에 놀란 이재명이가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혹시 예찬이가 뭐 북한 애들한테 뭐 들은 이야기가 있나 없나 뭐 그런 거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특사를 파견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이재명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얼굴에 분칠을 했는지 경극 배우처럼 하고 돌아다닙니다. 원형 탈모도 보이고 겁에 질려가지고 횡설수설 지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횡설수설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거 좋은 거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이거 무료 광고 제가 광고비 받는 거 아닌데요. 제가 작년에 완전히 만성피로 뭐 독감에 만성피로 뭐 그래가지고 기진맥진 과로 그래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김용식 한약학 박사님이 야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저희 독자입니다. 독자신데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마셨는데 만성피로가 없어지고 기지백진한 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거 먹으면 잠이 엄청나게 와요. 근데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일어나서 보면은 시간이 몇 시간 안 지났다. 이 이제 디크린 에너지인데요. 26가지 천연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증류 한약이라고 하는데 뭐 한약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증류를 하는 거예요. 뭐 이 저온에서 이렇게 다 달여가지고 이거를 또 특수 기계를 넣어가지고 한약의 시꺼먼 물은 다 빼고 색깔은 빼고 쓴맛도 빼고 딱 따가지고 보면 향이 한약 향이 나긴 나. 한약 맛이 약간 쌉싸름한 게 나긴 나는데 생수처럼 마시기 편하게 돼 있고 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계속 마시니까 과거 같으면은 한 1kg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뭐 2kg, 3kg 걸어도 뭐 멀쩡하고 밖에 나갔다 오면 1시간도 제대로 못 앉아 있었는데 책상에 바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1시간,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책상에 앉아 있어도 겨우 1시간 앉아 있고 집중이 안 됐죠. 뭐 일단 체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는 책상에 뭐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이 자꾸 마려워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님 들어도 소변이 마렵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몸에서 독성이 안 좋은 물질이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이거 드시더만은 뭐 연세가 지금 70 뭐 50년생이시니까 몇 살입니까? 74생 75세 76세시네. 이거 드시더만 야 체질이 바뀌는 것 같다. 이 몸에서 열이 난다.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여튼 원기가 회복되는 데는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한 병씩 이렇게 드린 분들은 다 이게 원기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요. 디크레 에너지 뭐 요즘에 작은 병도 나옵니다. 1.2리터, 1.8리터 더 작은 병도 있고 하니까 055-632-2358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보고서 전화를 했다고 하면은 이마액은 오양이 이제 5병에 10몇만 원인데 저거를 한 박스를 그냥 무료로 넣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달에 MD 저널이라는 데 소개가 됐어요. MD 특집 전 세계 최초 향기를 마신다 해가지고 287호에 실렸는데 이게 전부 다 뭐 영문으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보니까 논문 같아요. 근데 MD 저널이 뭔가 보니까는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현직 의사들이 집필진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독자층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독자층이고 최신 의료기술 및 학술정보, 병의원, 경영전략, 의료 판매, 뭐 의사들의 취미나 예술 등 하여튼 의사들 보는 잡지인데 여기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의 혁신 해가지고 해당 기사는 제 고정 댓글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05-632-2358번입니다. 제가 이거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열리는 게 보이잖아요. 러시아가 뭐 항복했으면은 이제 북한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거 드시고 기력을 회복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북한이 통일되는 거 이 보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북한 가족들도 좀 만나고 저기 북한에도 고향의 땅도 한 가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저런 거 드시고 좀 이 건강을 회복하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좋은 거는 나눠 먹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 광고비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광고비 10원도 안 받습니다. 자, 제가 먹어보니까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김어준이가 돈 받는 가짜 친명이 있다고 공격하자 개딸과 민주당 내 친명계들이 김어준 공격에 나섰고 그러자 김어준이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이 뉴스 공장이 구독자가 2만 명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김어준이 제거하자 이래가지고 내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요구한 민노총이 요구한 노란봉투법은 수십 개 수백 개의 하청 노조들이 직접 대기업 회장한테 가서 임금 인상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으나 이재명은 대기업이 모두 떠날까봐 두려워가지고 꼼수로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단일 창구를 마련해서 회사와 원청업체와 협상에 나서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버렸어요. 민노총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금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재명한테 전면전 선포했고 그리고 현대차가 아틀라스 로봇을 울산 공장에 투입하려고 하니까 현대차 노조가 이재명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재명이가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 새끼야. 내 대통령 됐고 임마 너희 표 필요 없어. 지금은 돈 벌어는 기업이 더 좋은 거야.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 많이 했는데 저 건드렸다가 근데 잡혀가면 어떻게 할 거야? 관타나무 끌려가면 너가 책임질 거야 이 새끼야.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현대차 생산 현장에 아틀라스 로봇이 도입되면요 진정한 의미의 금속 노조원들이 탄생하는데 지금 금속 노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노? 자,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라는 데가 이거 완전히 이거 빨간 단체입니다. 새빨간 단체인데 이거 하는지 보면 맨날 파업하고 뭐 하여튼 뭐 중국산 쌀 들어오고 중국산 농산물 들어오면은 전농은 침묵하는데 미국산 농산물 들어오면은 막 비난합니다. 이재명이 비난하고 있고 여기 완전히 이거 빨갱이 뭐 단체를 해도 우리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돼요. 중국산 그 농산물 들어오는 거는 전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절 침묵하는. 근데 미국산 쌀 들어온다 하니까는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민노총은요 관세 협상에 굴욕 외교 중단 촉구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요 미국이 이재명에게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서두르라고 압력을 넣으면요 중국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이나 전농이
이재명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제2의 노무현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이는 자기 편한테 맞아가 지지율이 5%까지 빠지고 나중에 부엉이 바위 40m에서 떨어졌는데 피가 한 방울도 없었어요. 자살을 당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재명이는 높은 데 가지 마라, 부엉이 바위 가지 마라, 떨어진다. 조국 혁신당 김관영 지사 등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뭐 그때 청사를 뭐 폐쇄했다, 비상계엄 할 때 청사를 폐쇄했다 해가지고 너 같은 편이지, 뭐 좀 그러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지금 총질하고 있고, 조국이는 코스피 5천은 국민 대다수에 닿지 못하면 정치의 실패다 이랬습니다. 이 조국이가 지금 깔 데가 없으니까 이재명이 까고 있어요. 그 지금 MBC 뉴스에서 때려버렸고, 뭐 그러니까 좌파들이 조국이 이재명이 나쁜 새끼네 하고 이제 욕하겠죠. 그리고 또 MBC에서 강선우 단독으로 때렸습니다. MBC가 요즘에 왜 이러노? 강선우 압수수색 대비 정황, 집 지나칠 정도 청소 및 정리정돈. 그러니까 증거인멸했다고 구속하라고 MBC가 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YTN에서 1억에서 시작된 양파 껍질 의혹, 전 매체가 지금 민주당의 공천원금 비리 이거 뭐 매일 나오니까 국민들이 지긋지긋하죠. 그리고 설 연휴 끝나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이재명 첫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로 처리되는데 이제 구속이 될 거고요. 언론은 하루 종일 터지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민주당 중앙당 공천 자료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아직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뭐 하면 구속될 거고요.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 차명 후원 더불어민주당 중진보좌관 경찰 조사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정교유착 합수본 통일교 로비 의혹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 사람 이제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 명 명단이 나돌고 있다. 통일교에서 쪼개기 후원금 받은 사람. 뭐 이제 지금 민주당이 부정부패 비리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표 기본 생리대 나오나 무상 공급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는 설탕세를 걷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설탕세 걷으면요 물가 폭등하고 정권 붕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이 2009년 10월 30일 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이 2015년 12월 2일 날 중국 공산당 산하의 그 차하얼 학회하고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한팡밍이 가운데 동그라미 원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총괄 주도한다고 우리 모스탄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때 가가지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중국의 1대1로를 합치는 것을 의논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게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가는 거였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으면은 나라가 알거지가 될 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뭐 돈 안 받고 깨끗한데 이 밑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친중 중국 간첩 돈 받아 먹고 여자 받아 먹고 그런 놈들이다 보니까는 대통령한테 거짓말하고 눈가기를 속이고 한국을 중국 식민지로 갖다 던질 뻔한 게 그게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세계 선거기간 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태한 의원 등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거를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2013년 10월 2일 날 접수를 했고 2014년 1월 21일 날 이게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A웹 수사가 들어오면은 국민의힘이 박살 나는 겁니다. 민주당도 박살 나겠지만은 그 A웹 고문단 조창간담회 개최 결과를 보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의원, 권태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CEO, 허핑턴 포스터가 한겨레 신문 자회사 아닌가요? 자매지 아닌가요? 김민배 TV조선 본부장,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전문 대기자,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최영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A웹 사무총장 사무국장 해가지고 A웹 창설 추진 경과 현황 및 사업 계획 등 설명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정치인 조중동 뭐 할 거 없이 지금
A 외 부정선거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 뒤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진핑 딸 졸업한 하버드는 중국 공산당 간부 배출하는 당교다. 그리고 경찰이 이준석이 하버드대 졸업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는 중국 공산당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얘가 어떻게 박근혜 키즈부터 최연소 당대표까지가 됐을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얘를 마스코트로 세우고 조중동이 얘를 뒤에서 띄운 거지. 한동훈이 띄우듯이.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는 제2의 이준석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나이 많은 이준석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준석이는 끝까지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동구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선관위원장 출신 오동훈이 체포해가지고 이 차은경이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이고 지기현 전남 강진군 지역 선관위원장 2010년에 했고 조희대 대구광역시 선관위원장 2012년 9월에 했고요. 문영배 경남 전주시 선관위 위원장 했고 정영식도 뭐 지역 선관위원장 했고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역의 선관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동훈이 체포해서 차은경이 구속영장 치고 현재 6명이 탄핵시키고 지금 지기현이 형사재판 중이고 조희대가 파기재판 안하고 파기환송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요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판사들의 내란이며 뒤에는 그 배후에는 여야의 내각제 세력 중국 공산당 조중동 뭐 국내 언론이 있으며 중국산 트로이 목마인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이게 원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형 구형 윤석열 19일 운명의 날 내란 핵심 간부 선고도 줄줄이 나오는데요. 돈봉투 정치자금을 받은 송영길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물에 의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는 월권이며 직권남용이죠. 법원에 의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도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소각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뭐 공소기각인지 공소각하인지 무죄가 나오는 게 맞다. 공소각하지. 이거는 너희가 수사가 잘못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야, 송영길이 저기 무죄 나왔잖아. 검찰이 위법적으로 그 별건으로 이게 증거 수집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관위원장 출신 판사들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탄핵시키고 내란죄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영장 치고 뭐 이래 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냥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은 뒤집어진다. 왜냐하면 2020년 11월 3일 06시 42분 IP 주소 121.169.194.16 경도 37도 4331 위도 127도 1375 경기도 성남시 한국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로 표기된 6,400여 표를 바이든 표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존 밀스 대령이 미 국무부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FBI가 뭐 2월이든 3월이든 한국도 수사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르 시어템즈, 뭐 A웹 중앙선관위,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뭐 이 줄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줄줄이 금융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중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복귀는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거다. 사형 선고를 때려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요, 요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나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가지고 유럽, 중동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도 쓰고 로마서도 쓰고 뭐 그런 사도행전 뭐 그런 것도 쓰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이 중요한 그런 복음을 썼어요. 편지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던 관리가 이렇게 복음을 지금 2000년이 지나서도 이게 복음을 엄청나게 이제 설파를 하고 다니는데 죽어서도 이제 복음을 설파하고 다니는 거죠. 그 문서가 성경책에 남아 있으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딱 사도 바울 같은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제 특검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누명 씌워가지고 뭐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고 뭐 검사 때는 국정원 기무사 직원 1000여 명 수해가지고 200명 구속시키고 그래가지고 기무사령관 자살하고 그 변창훈 국정원 파견된 검사 동기인가 뭐 그 사람도 자살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가혹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한테는 19개 혐의를 무죄를 19개 혐의를 씌웠죠. 근데 다 무죄가 나왔어. 이거는 이제 검찰총장일 때 한동훈이 이복현이 시켜가지고 그 짓을 했고 또 검찰총장 때 양승태 대법관 등 대법관들한테 47개 혐의를 씌웠는데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헌정질서 파괴, 국가정보기관 파괴, 대법관들 좌파로 모두 교체, 삼성 무너뜨리고 화웨이에 시장 넘겨줄 뻔했습니다. 뭐 이 정도 같으면은 간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권, 문재인이가 북한 간첩 정권이니까 거기서 충실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런 공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문재인 간첩죄 봐주기 그리고 장관, 차관, 뭐 행정관, 비서관에 전부 다 문재인 때 출세한 놈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노무현 때 출세한 놈들 전부 다 그런 놈들 꽂아가지고 군인연금 지급 기간을 50에서 60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직업군인들 전부 다 옷 벗고 나갔습니다. 그 과학기술 예산 30% 삭감했고 의료개혁 한다고 뭐 의료 시스템 파탄 내고 의사들 그 하고 싸워가지고 국가안보 박살내고 과학기술 박살내고 의료 시스템 붕괴시키고 국민들은 길바닥에서 죽게 만들고 지금 의료 시스템 완전히 박살나고 그 나라를 완전히 작살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뭐에 꽂혔는지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선관위 서버를 조사하는 등 금단의 영역인 부정선거를 파헤치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국민 뭐 그러면서 이제 국민 계몽이 되고 뭐 그리고 이제 12.3 뭐 비상계엄하고 하면서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어서 나라가 바로 잡아지게 되면은 이제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웅들은 젊었을 때 이게 삶이 좀 순탄치가 않습니다. 나쁜 짓 하다가 이제 갑자기 회개해가지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뭐 그런 많죠.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야 돼 이거 진짜. 그 모세는 젊어서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그 이집트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인데 자기가 유대인 뭐 혈통이라는 걸 뭐 어떻게 알고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나이 80에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시키니까 지팡이 짚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거죠. 그냥 윤석열 대통령도 권력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제대로 못했는데 대통령도 감옥에 갇히고 시련을 겪고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권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고 뭐 그랬을 때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과 기적을 받아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뿌리벗고 종북 주사파 친중 간첩들을 북한 노동교화소에 100에서 한 200만 명 가두고 친지 김동 뭐 위수 김동 하던 놈들 친애하는 김일성 수령동지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지 하던 놈들을 북한에 다 이렇게 가두고 그러면서 이제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되고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되고 뭐 그래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요즘에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재명이 같은 저렇게 부패한 놈을 대통령이라고 올려놓은 거는 저거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의미죠. 야 너희도 저렇게 살았어. 다 저렇게 산 거야. 야 국민의힘 저거 다 저 간첩이야. 쟤들이 부정선거 하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야가 똑같은 놈들이고 검찰, 판사, 검사, 뭐 언론, 뭐 노조, 학자들, 종교인들 전부 다 중국 돈 받아먹고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바른 소리 하는 애들 몇 명 되니? 응? 야 나라 살리자고 나오는 사람들 몇 명 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재명이를 저 단두대에 세우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그 보면요. 에스더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하만이라는 그 사람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그 죽이기 위해 가지고 장대를 세워놨어요. 거기다 모가지 잘라가 걸라고. 그런데 그 장대에 이게 판이 뒤집어져 가지고 누명이 뺏겨지고 하면서 자기 모가지가 달렸어. 그러니까 하만의 장대에 하만이 설치한 장대에 하만의 모가지가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서 있는 저기 저 청와대는요. 저기가 사형장입니다. 사형장. 우리 종북 주사파 친중 친북 이 간첩 세력들의 사형장이고 단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을 시키려고 공작을 하는데 이재명이가 쳐놓은 그 장대에 이재명이 모가지가 걸리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 구출해내고 초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종북 주사파 싸그리 뿌리 뽑고 부정선거 뿌리 뽑고 그러면은 위대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후에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후손들한테 길이 기억이 될 겁니다. 저는 뭐 그런 기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3년 동안 그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 삼각지 용산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잡아들여야지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되고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목 놓아 연설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그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 운동하고 북한도 무너뜨리고 대북 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하니까요.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 16만원입니다. 주문 문자는 010-2609-2023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교보문고나 쿠팡에서는 16만 2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재미교포인데요.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 그리고 도서관 전국의 도서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넘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흑백 사진을 칼라화했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이고 영어하고 저 한글로 이렇게 2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손자 손녀들 자녀들한테 선물로 좀 주시고요. 역사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미국의 뭐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뭐 이런 책 한 권씩 선물하시면서 그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제 통일이 임박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